네,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예상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훈훈한 증시 분위기 기대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오라클발 쇼크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 많이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바라보면 좋을지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니저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일정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일정이 있고요. BOJ, BOE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저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탄력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는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거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상방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유동성,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잠깐 지수는 쉬고 있지만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저는 오히려 좀 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 신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구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자체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동성은 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거는 일정에 대한 이벤트를 좀 믿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를 좀 다룰 수 있는 빅 이벤트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빅 이벤트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OJ 금리 발표나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빅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봐야 될 일정 더 있을까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내년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안감이 만들어질 때는 좀 큰 행사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좀 믿고 가는 게 가장 좀 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포인트들 많이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 이벤트라는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 테마, 어떤 테마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내년에 좀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일정에 대한 멀티플을 좀 키워갈 수가 있는 첫 번째 테마로는 CES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로는 CES 2026이겠죠.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데 이 안에서 어떤 포인트 체크해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른 수혜주들은 이제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가전, AI, 모빌리티까지 K인 혁신 기업이 CES에 총 출동한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CES 2026에 한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로는 혁신의 밀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부터 해서 상용화까지 한 국가에서 모든 걸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에 대한 밀도가 굉장히 밀집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 기술력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부터 해서 제조, 상용화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큰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슈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재료 먼저 짚어주셨고요.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장점 열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CES 2026에 대한 이벤트를 참여하는 일정에 따라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기업, 공기업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노출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기술력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R&D에 대한 지출은 이쪽에 포커스가 쏠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그 일정에 따라서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일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좀 크게 올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포인트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단점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CES 2023, 2024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지만 이게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까지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차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기대 선반영으로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고 상용화에 대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명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구간이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이랑 매출에 대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좀 사이클이 좀 단발성으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에 대한 영역도 좀 난이도가 있다는 점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 리스크 잘 챙겨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실적과 매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 CES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몇 번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내년에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테마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월에 있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기도 하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꼽아주셨는데 바이오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에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사실은 이제 제약에 대한 이벤트 중에서는 이 행사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트렌드에서 키워드가 나온 게 2025년도 트렌드가 AI랑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이클 기대감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오픈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키워드가 정확히 뭐가 나올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거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직접 발표하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했지만 내년에도 행사를 통해서 ADC 성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CDMO 캐파 수주에 대한 예측을 이번에 발표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주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발표하는 거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C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공개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멘텀으로 꼽아볼 수 있는 장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행사를 가는 거는 글로벌 빅파마들 앞에서 IR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힌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행사 이후에 임상 단계를 진행을 하거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DMO라든지 경쟁사에 대한 캐파를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멀티플 경쟁사가 추가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슷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힌트를 얻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파마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리스크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많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임상 실패라든지 임상 지연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상존한다는 점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석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고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는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좀 비대칭이 어느 정도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임상 결과에 대한 리스크 꼭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빅 이벤트라는 키워드 아래 두 테마의 장단점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바이오 쪽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바이오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갈아타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의 픽은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둘 다 저는 바이오랑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제가 워낙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오늘은 CES 테마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바이오 쪽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은 또 CES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대표적으로 탑픽 종목 있을까요? 조금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멀티플 제가 봤을 때는 CES 2026에 대한 좀 키워드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26 안에서도 AD 테크놀로지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 볼까요?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멀티플 가장 중요한 거는 ASIC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도 하고 생성하고 상용화까지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CS2026에 대한 키워드로는 온디바이스 AI가 떠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고효율에 대한 설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디자인 솔루션의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사이클을 제대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수주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모멘텀까지 짚어주셨고요. 사실 주가 보면 이달 들어서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이제 진입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61선 라인을 지켜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V자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좀 더 러프하게 31,000원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4,000원 제시대로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고도 계속 전략 세워주실 거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디테일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덜 말씀드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투자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 통해서 꼭 다양한 투자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